오케이. 그러면 이제 빅브레이크 이제 가졌으니까 오늘의 마지막 2시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맨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2시간 반 정도 이제 진행하고 점심 먹고 나서 이제 20분짜리 이제 간단하게 이제 좀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빅브레이크 이제 한번 갖고 그리고 나서 이제 깔끔하게 이제 마지막 2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오류가 발생을 해서 올려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같이 한번 이제 확인해 보면 여기서 핏이 없는데 라고 이제 나오죠. 요게 이제 그 end 점 fit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죠? end에다가 이제 할당을 이제 하시면 fit이라는 함수가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있는 게 아니고 이 퍼셉트론의 메소드로서 이제 fit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그 퍼셉트론으로 엔드 객체 등을 만들고 엔드의 점 핏 이런 식으로 이제 호출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확인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하면 이제 이거를 이제 객체 이제 메소드가 이제 되는 거죠. 셀프를 이제 잊지 마시고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잘 주셨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문제를 이제 겪으셨는데 잘 확인이 안 되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쏙 복사해 가지고 요 오류랑 함께 그 챗GPT한테 넘기면은 이제 잘 찾아줍니다. 저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틀려볼게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틀리면 오류가 이제 발생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주고 여기서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요 정의를 다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얘가 이제 맥락을 다 알 수 있게 챗GPT를 가끔 이제 제가 이제 그 챗GPT를 활용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를 챗GPT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챗GPT 그렇게 활용하는 거였구나 이게 리뷰를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게 활용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요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오류가 이제 발생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 오류까지도 같이 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오류를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셀 출력을 복사 이렇게 이제 하시면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걸로 인해서 이런 오류가 발생했다. 왜 그러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볼게요. 그러니까 전체 이제 정의랑 이제 한꺼번에 이제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코드에서 발생하는 네임 에러는 fit 메서드로 호출할 때 클래스의 메서드가 아닌 것처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아, 정확한 그 해설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잘 하시려면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올바른 코드를 이제 제시를 했으니까 이거를 이제 코드를 이제 복사를 하셔가지고 이제 붙여 넣으시면 이제 올바르게 이제 되고 그래서 이제 보통 주요한 수정사 여기서 이제 보시면 원래 이렇게 작성하신 것을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포 애프터에 대해서도 잘 해줬네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는 잘 해야죠. 이런 거를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그런 것들을 이제 찾으실 때 참고가 이제 되실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원상복귀 이제 시켜 놓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게 필요하죠. 필요하고 이제 그러려고 이제 모인 거니까 그렇게 이제 해주시고 다만 이제 그 직접 해결하시는 이제 방법도 요새는 이제 상당히 정교하게 되어 있다. 이런 점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 이제 이 부분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이 정도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상세하게 이제 그 줄별로 상세하게 막 해석해줘 이런 것들 챗GPT가 잘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해주면 이제 충분히 잘 해줄 것 같지만 이미 해설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and랑 or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시각화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를 이제 보죠. 이거는 이런 거예요. and는 요게 이제 1,1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1,1 지점에서는 y가 이제 1인 거고 나머지는 다 0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은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고 0은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5월은 다르죠. 5월은 0,0일 때만 0이고 나머지는 다 1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end와 5월이 이런 이제 그 패턴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면 end 같은 경우에는 뭘로 해결이 됐냐는 거죠. end는 지금 보시면 그 마지막 맥의 변수를 이제 보셔도 상관없죠. 어차피 이제 한참 전에 안 바뀌기 시작하니까 0.4, 0.2, 마이너스 0.6인데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공식을 써보면 이런 거죠. Z는 W1, X1, W2, X2 더하기 B. 네. 요게 1 또는 마이너스 1을 내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보면은 정확하게 Z가 0인 경우가 1과 마이너스 1의 경계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경계선을 여기를 0으로 놓으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중학교 수학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x축을 x1으로 그냥 정하고, 그죠? x2를 y축으로 이제 정한다라고 하면 요 공식을 이제 x2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x2가 저쪽으로 넘어간 다음에 다시 넘어오니까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요 기울기가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여기 편향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값을 딱 집어넣으면은 어떤 모종의 직선이 이제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직선을 이제 그려보려고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Z0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이제 x에 대해서 이제 그리는데 x1에 대해서 w 이제 b를 이제 넘기고 z0를 이제 그린다라고 하면 일단 이제 그 그냥 이렇게 이제 되는데 한꺼번에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z는 0이 되는 결정 경계라고 다음 같이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 결정 경계를 이제 그려주려고요. PLT 플랫 하고 이제 요 x의 이제 범위를 우리가 이제 지정을 이제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 결정 경계를 그리기 위한 x1의 범위를 적당히 이제 설정해 주죠. 그게 더 편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end에 학습된 w와 b를 사용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 리밋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이제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점이 뭐냐면 이 학습된 매개 변수가 다음과 같은 이제 z 제로인 지점에 이제 결정 경계를 이제 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쪽 영역은 z가 이제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고 그 요 위쪽 영역은 z가 0보다 이제 큰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제 1로 예측을 하고요.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로 예측하는 겁니다. 이 동그라미가 원래는 이제 부피가 없는데 이제 잘 보이게 하려고 좀 크기를 이제 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직선보다 이제 조금 더 이제 위쪽에 이제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5월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요 위쪽은 다 이제 1로 예측을 하고요. 요 아래쪽까지 요 경계 위에 있는 것은 그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이제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게 여기 사이에 무한히 많은 직선이 가능해요. 그죠?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걸리면은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된 매개 변수가 이제 왜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시각적인 이제 관점에서 한번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엔드랜드 5월 같은 문제는 너무 입출력이 단순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시된 것이 이제 다음과 같은데, 그래서 추가된 부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시거나 어려운 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잠시 확인할 시간 갖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의미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기 시작했으니까 난이도를 조금 올려보죠. 뭔가 이제 실측치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예시 데이터를 좀 적재하겠습니다. 참, 프레임의 품종.
먼저 이제 통계와 기계학습의 헬로 월드 데이터를 적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수업 들으신 분들은 뭐 아고, 아이리스 뭐또 이러시겠죠, 그죠? 요거는 이제 그 데이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제 쉬워서 한 건데 다음 이제 실습체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우리가 구현한 이제 홈메이드 퍼셉트론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잘 수행하는가 확인해 보기 위한 절차입니다. 요 데이터가 이제 보시면은 뭐 어짜고 저짜고인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꽃잎과 꽃받침의 너비와 높이를 센티미터 단위로 이제 측정한 이제 측정치들이 이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5.8, 2.8, 5.5, 5.1, 2.4는 버지니까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입력이 각각 이제 벡터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퍼셉트론의 입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현한 퍼셉트론이 이러한 데이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살펴보면서 조금 더 이제 실제적인 사례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대해서 그 이미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보시면 이렇게 ND 어레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아이리스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 그 얘가 이제 해결이 이제 가능한가라고 하는 점을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품종 분류 기준을 퍼셉트론으로 이제 만들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어떤 이제 문제가 있냐면 이제 요 아이리스 품종의 이제 밸류 카운트를 이제 해보면 여기 이제 세 가지 있고 세토사, 벌시컬러, 버지니카 이제 세 가지가 각각 0번, 1번, 2번으로 이제 그 정수 인코딩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 라고 하면 우리의 퍼셉트론은 이거인가 저거인가 라고 하는 이진 분류밖에 안 됩니다. 그럼 왜 해보자고 했어? 그래서 이제 한계가 있는데 요거를 하도록 만들 수 있어요. 몇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이제 그냥 임의로 이제 두 개를 이제 그 고르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그 어느 하나를 1로 넣고 다른 하나를 마이너스 1로 놓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좀 제한적이긴 한데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한테 이 알고리즘에 맞추기 위해서 이 아이리스 데이터에서 그 0번하고 1번을 이제 고르면 이제 품종 필터를 우리가 이제 품종 필터 1번이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0번 또는 1번인 경우에 대해서 참거리 값이 이제 발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이제 하나인 경우를 이제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 아이리스 데이터를 품종 필터로 이렇게 골라내고 Y1을 아이리스 타겟에서 품종 필터로 이렇게 골라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이제 그 Y1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들만 이제 골라줬나 확인하고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시고 나면 이제 이 표기를 그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1과 마이너스 1로 이제 바뀌었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바꾸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학습을 이제 수행할 수 있습니다. 10번 이제 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뭐 다 맞추는 거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제 예측을 이제 얻어내고요. 그리고 이제 채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점 결과 샘플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개 중에 이제 몇 개 맞았다. 이런 식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 품종 분류기를 그 학습을 10번 이제 시켰는데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는 어쨌든 영어로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학습이 이제 진행이 이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이제 되는데 보시면 학습 세 번째에서 더 이상 이제 매개 변수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런데요. 그죠? 즉, 요 아래쪽으로는 매개 변수의 변화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없고 이런 경우를 이제 수렴했다고 이제 하겠습니다. 왜냐면 바꿀 필요가 없어서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채점을 해보니까 100개 중에서 100개를 다 맞추면서 이제 100%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드랜드 5월에 대해서만 이제 되면은 이게 좀 제한적인데 지금처럼 이제 실측치에 대해서도 100% 이제 정확도를 이제 발휘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됐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0번하고 1번의 이제 두 가지 사례만에 대해서 수행한 거니까 완벽한 어떤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복사해서 이제 붙여넣고 살짝 수정하겠습니다. 요번엔 이제 1번하고 2번으로 바꿔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품종 필터도 이제 2로 바뀌어야 되고 X1하고 Y1하고 이게 다 바뀌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 오른쪽 클릭해서 모든 항목 변경 2 품종 필터 2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고 X1 요거를 이제 모든 항목 변경해서 X2로 이제 바꾸고 Y1을 Y2로 한꺼번에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0이 없기 때문에 1을 마이너스 1로 해가지고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도 표기도 다 바꾸시고 이 부분은 이제 살짝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를 이제 보시면은 노력하죠. 노력하는데 얘가 엥? 싶습니다. 그죠? 50%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게 그 문제가 이제 생기는데 이 점은 이 샘플을 노출시켜주는 거에도 영향을 좀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데이터를 위에 가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 아이리스 데이터를 이제 살펴보시면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해볼게요. 그 파일로 좀 내보내 보겠습니다. to CSV 하고 이렇게 이제 파일로 좀 내보내 줘 볼게요. 아이리스 프레임. 그리고 나서 탐색기에서 이제 살펴보시면 요거는 이제 지금 구성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아이리스 프레임이 아이리스 CSV라고 하는 걸로 이제 내보낸 겁니다.
그러면 이제 파일로 내보냈으니까 이제 기대하시는 게 요 이제 여기서 iris CSV가 있겠지라고 보셨는데 없죠. 왜 없을까요? 내보냈는데. 뭐 코드를 잘못 써서 그런가? 이게 이런 거예요. 이 파일 자체는 여기 파일 시스템에 있는데 실제 요 코드의 실행 자체는 도커 내부에서 이제 수행이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원격에서 이제 수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떻게 이제 보셔야 되냐면 이제 아까 그 주피터 노트북 있잖아요. 이 주피터 노트북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거를 좀 이제 납득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는 데이원 파일이 없어요. 없는데 아이리스는 여기에 생겼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탭을 보시면 여기 이제 커널 목록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는 데이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메모리의 상태는 데이원을 반영하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파일이 이 도커 내부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아이리스 CSV 파일 같은 걸 이제 획득을 하시면 이건 이제 원격에서 이제 보셔야 될 이제 필요가 있고 이걸 여기서 클릭해서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보시면 이 아이리스가 품종에 대해서 이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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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시컬러, 버시컬러, 버시컬러 이런 식으로 이제 정렬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보여주는 순서에도 좀 그 학습 결과가 영향을 상당히 받는 편이에요. 특히 이제 퍼셉트로 이제 그런 편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표본 순서를 우리가 이제 numPy 이제 랜덤에 참 x 여기서 하셔도 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이제 x2에서 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표본 순서를 무작위로 이제 섞어서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x1의 이 표본 순서를 요거 이제 뭐 하는 거냐면은 이제 셔플하는 거예요. 이 품종 분류기한테 보여주는 이제 학습 데이터가 너무 정렬이 되어 있으면 좀 이제 학습 결과에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에 따라서 다른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섞어주시는 게 좋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는 그냥 동일한데 이 표본의 순서만 무작위로 이제 섞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떤가요? 50점 맞던 애가 96점을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알고리즘이 이제 바뀐 게 아니고 그냥 이제 데이터를 이제 잘 섞어서 이제 경험시켜 주니까는 얘가 이제 그 효과적으로 그 갱신을 이제 수행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해보니까는 이제 이 알고리즘 자체의 원리 사항도 이게 이제 표본의 순서에 이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모두 그 상당한 수준으로 문제를 이제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사례에서는 약간 노력이 필요했는데 어쨌든 거의 대부분 잘했죠. 그죠? 몇 가지 이제 좀 틀렸는데 그러면 이제 틀린 것들은 이제 왜 틀렸는지, 맞춘 건 왜 맞췄는지, 아까와 이제 유사한 방식으로 좀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붓꽃 데이터에 대한 시각화를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플롯하고 스캐터를 이제 하는데요. 이게 이제 네 개의 값을 이제 가지고 있어서 강제로 이제 두 개밖에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유형별 색상을 고르겠습니다. 컬러는 이제 BR 이렇게 이제 해볼까요? BG BGR인가? 컬러 맵을 음, B BRG였나? BRG. 그리고 C는 아이리스의 타겟 값으로 해줘야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일단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제 x1, x2, x3, x4가 있는데 요 각각이 이제 0, 1, 2, 3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근데 여기서 그 4차원의 산점도는 우리가 4차원 그래프를 2차원 평면에 그리는 거는 이제 어려우니까. 그죠? 이제 요 2차원 산점도를 아까처럼 이제 그리려고 했고요. 여기서 이제 x1과 x3이라고 하는 것을 각각 이제 x축의 값으로 그리고 이제 y축의 값으로 이제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고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컬러는 0번, 1번, 2번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것들 각각을 이제 컬러를 이제 설정하고자 했는데 거기에 이제 대응하는 값을 이제 그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으로 그 하고자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렸는데 그러면 이제 요 아래쪽이 지금 이제 y가 이제 0번인 거고 빨간색이 이제 y가 이제 1번인 거예요. 요거는 딱 보니까 요런 직선으로 그 분리가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4차원이 아니어도 이제 해결이 이제 얼추 이제 되는 그런 이제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은 대략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완벽하게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그래프에 맞춰서 우리가 그 다시 한번 좀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그 첫 번째 평정 필터 1번을 살짝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4개의 특성을 다 썼는데 근데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는 2개만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데이터를 이제 경험시켜 줄 때 0번하고 2번만으로 그 한정해서 한번 경험시켜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정을 해서 한번 경험을 이제 바꿔줘 봤어요. 그러면 이제 전체 데이터가 아닌데 그 얼마나 이제 잘하나 이제 보면은 여전히 100점을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 시각적으로 이제 보니까 두 개밖에 안 필요한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두 번째 품종 필터에서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그두 개만 이제 보여줄게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훈련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성능이 그 확연하게 차이가 나냐? 요거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요거는 이제 그 셔플의 상태에 좀 영향을 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좀 잘 나올 수 있는 셔플로 바꿔볼게요. 보시면 얘는 랜덤 스테이트 0번으로 하니까는 50점대인데 1번으로 바꾸니까는 80점대로 이제 뛰어오르고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좋은 결과를 좀 골라보겠습니다. 뭔지 이제 예상이 어려우니까 현재까지는 1이 제일 좋았는데 그보다 조금 더 좋은 게 있나? 86. 90점대가 나오는 게 아마 이제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영향을 받는데 7에서 88까지 됐고요. 86, 9에서 92. 그죠? 일단은 그 강제로 좀 골라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사례는 요거는 이제 그 성능 순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랜덤 스테이트 9인 경우로 일단 골라서 좀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96%에는 조금 못 미치는 이제 92% 정도의 이제 결과입니다. 근데 어쨌든 대략적으로 이제 해결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거 왜 한다고? 왜냐면 이제 그 학습된 모형의 결정 경계를 여기다가 그려보려고요. 그러면 결정 경계를 이제 그리는 방식은 이제 동일하니까 이제 x1을 적당히 이제 그 여기 이제 4에서 한 8 정도 범위로 이제 설정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결정 경계를 이제 첫 번째 이제 모형의 이제 결정 경계를 이제 그리는 거죠. 자, 품종 분류기 두 개를 이제 그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품종 분류기 1번하고 2번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두 개가 이제 그 다르기 때문에 아니면 요거를 바꾸기 조금 귀찮으시면 이렇게 할게요. 요거를 W1을 그냥 받아 놓을게요. W1, B1을 이렇게 받으시면 그냥 W1하고 이제 B1을 기록해 놓으면 이제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 놓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살은 이제 W2랑 이제 B2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두 번째는 W2랑 이제 B2로 이제 받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기서 이 품종 분류기에서 이제 W1하고 B1을 제시하고요. 이렇게 이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형의 결정 경계를 이렇게 이제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모형의 결정 경계고요. 두 번째 모형의 결정 경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 첫 번째 사례는 뭐였냐면 y가 이제 0일 때, y가 이제 1일 때, 이제 두 가지 이제 사례인데 이, 이 둘을 구분하는 Z1이라고 부를게요. Z1이 완벽하게 이제 0하고 1을 구분하고 있죠. 이러면 100점 맞는 겁니다. 이게 이제 100점의 이제 느낌이고요. 두 번째 모형의 이제 결정 경계는 Z2라고 이제 부를게요.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y가 1하고 y가 이제 2인 경우인데 요게 그 완벽하지 않았고 이 경우가 이제 92% 정도이고 몇 개 이제 틀렸죠. 근데 보시면 이제 틀린 게 시각적으로 자명한데 얘네들 싹 틀렸죠. 그죠? 요거 틀렸고 요거 틀렸네요. 근데 대신에 요 아래쪽에서는 많이 안 틀렸죠. 요거 하나 틀렸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그 겹쳐진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 안에 이제 겹쳐진 게 있고 그래서 보시면 이 두 번째 사례는 이런 직선으로 노력을 해도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보다 조금 더 잘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도 완벽하게 해결은 좀 어려워 보이는 이제 그런 사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사례에 비해서 두 번째 사례는 데이터의 분포 자체가 이 모형이 해결하기에는 조금 더 어려운 그런 이제 사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는 이제 해결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제 가중치가 이제 설정된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퍼셉트론이 이제 그 좀 더 이제 실제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학습을 했고 그 학습의 결과를 이제 평가하는 걸로 같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